자, 어제 검찰이 이재용에게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복현 부장이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한 수사 의지를 가져왔어요. 자,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삼성을 비판한다, 삼성을 이렇게 수사해서 처벌하려 한다라는 것은 그건 솔직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기득권이 되는 것, 또 대한민국 사회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은 언제 어떻게든 알 수 없는 이 사회적 보복에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요, 삼성에 대해서 입장을 이건 도저히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은 노무현 정권과 삼성과의 관계를 제가 좀 깊숙하게 봤습니다. 당시 이 노무현 정권의 권력 운용 방향에 대해서 또 사람 등용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삼성경제연구소 등에서 자료로 만들어가 이 정권에 갖다 줬습니다. 그거 아니라고요? 이거는요, 증거나 자료가 차고 넘치고 삼성경제연구소에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 저한테도 직접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개 재벌의 경제연구소가 국가 운영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때, 그러면 국가 운영이 좌파 정권이라는 데서 사실은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재벌의 이해관계가 반영이 되는 국가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민노총이나 강경한 좌파 진영에서는 노무현이가 한마디로 왼 깜빡이를 켜놓고 왼쪽으로 깜빡이를 켜놓고 우회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했고 삼성공화국이라고 비판하는 책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때 이 노무현의 측근들은 삼성과의 사이에 앞을 다퉈서요, 이건희 회장과 노무현 사이에서의 심부름 역할을 했습니다. 오른팔, 왼팔, 숨은 팔. 그래서 노무현 밑에서 있던 젊은 2인자, 3인자 같은 애들이 그 이후에 대부분이 광역단체장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뭘 이야기하느냐? 어디에서 그런 광역단체장을 하기 위한 그런 이 물자가 나왔겠어요? 내가 표현을 그냥 그렇게 할 뿐입니다. 반면에 그때 보고 이런 것 안 되겠다 생각해서 비판을 해왔던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그 이후에 제 개인적으로도 뭔 일이 있을 때마다 엄청난 방해들이 들어왔습니다. 제 사적인 부분이니까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있어요. 나는 출마도, 또 나는 인적 등용도 다 포기하고 살아야 되겠다. 제 스스로 가지게 된 경험을 통한 확신입니다. 그러면 이복현 그 부장 검사 같은 경우에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 사람은 아마 옷 벗고 이 문제로 이제 영장 청구해 놓고 영장 처리 방향과 이제 진행을 보고는 옷을 벗을 겁니다. 아마 검찰에도 있게 되기 어려울 거예요. 그냥 잘 대해주겠습니까? 문재인 정권과 삼성과의 관계요? 어제 좀 웃기는 사람이 있더만요. 보수 유튜브 하는 사람. 갑자기 문재인이가 삼성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문한테 욕을 하는 황당한 수준의 삼류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요, 이 썩은 기득권 보수나 거기에 따라지들이 안 된다라고 바라보는 거는요, 그렇게 대중을 호도시킵니다. 정말로 지가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지가 말한 걸로 봤을 때는 그렇게 돌려야 지가 빠져나가고 또 대중들을 그냥 썩 희석시킬 수 있어서 그러니까 지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삼척 동자도 문과 이재용 관계는 정리되었다. 잘. 그래서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걸 갖다가 만들고 이재용을 풀어줄라 했고,
그래서 일사부재기에 의해서 이번에 재판도 그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그냥 기소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압력을 넣었는데도 이 검사의 소신에 의해서 이까지 왔다. 그러면 이복현 부장은 아마 나가가지고 변호사 개업해봤자 장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렇다고 어디 가서 고문이라도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시켜주지요. 농사 지어야 될지 몰라요. 아마 귀농해서요. 자, 마찬가지로 어제 그 영장을 이렇게 청구하는데 대검에 가서 윤석열 총장이 최종 지시했다고 오늘 보도가 나오잖아요. 윤 총장도 퇴임 이후에요. 뭔가를 갖다가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보수 정권이 들어서도 못합니다. 저 사람은 뭘 하려고 그러면 본인이 뭐 대선에 나오거나 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예요. 왜? 기득권, 한국의 최고 기득권에 도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재밌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재용이가 검찰의 수사심의 소집을 지난 2일날 요구했는데 한국에는 3일날 오후에 알려졌고 어제 이제 오전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죠. 근데 이성윤 중앙지검장, 이복현 부장이 이성윤이 밑에서 이제 뭐 중대 형사범죄 부장이니까 그걸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성윤이가 3일날 검찰총장에 대한 주례 보고에서 이재용의 구속영장이 필요하다고 올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외지요. 이성윤은 현 정권의 좀 편을 철저하게 들고 있고 윤석열 주변 검사들에 대한 수사까지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어쨌거나 윤석열 총장은 이 정도 사안이면 구속영장 청구 안 하면 다른 어떤 화이트 칼라 범죄, 뭐 횡령, 뭐 주가 조작, 배임 이런 데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겠느냐고 승인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성윤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검찰 관계자는 이성윤의 의견이 수사팀의 의견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성윤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검찰 주변에서는 수사팀이 이성윤을 만나서 수사 과정에서 잡힌 물증, 진술을 이성윤에게 보고했더니 기류가 바뀌었다. 자, 그래서 이성윤이 이렇게 한 것은 최소한의 검사로서의 자기 양심이거나 아니면 너무나 명백한 증거 앞에서 이 부분을 막다가는 자신의 그 오명에 대해서 걱정을 했거나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복현 수사팀과 이성윤, 윤석열 세 사람의 관계가 일치되어서 즉 이재용을 바라보는 시각이 일치되어서 영장이 청구됐다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법원이 만약에 이 영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거는 수사심의위원회로 가는 게 무산될 가능성이 있고 이제 법원이 받아들이되 이 범죄는 상당히 소명됐지만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을 하면 그것도 또 수사심의위원회 명분이 많이 약화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기각할 경우에는 이제 검찰이 큰 타격을 입게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검찰이 아무리 떡이 됐다고 지금 이 온 사방에서 말들을 너무 함부로 합니다.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를 접한 재계, 머니투데이, 대표적으로 재계와 가까운 언론이죠. 거기서 지금 재계를 대변해서 보도했는지 모르지만 재계에서 검찰이 개혁을 스스로 걷어찼다라고 이재용 영장 청구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요즘 재계가 배밖에 나왔나 봐요. 재계는 범죄를 저지르고 그걸 갖다가 단속하는 검찰을 개혁을 스스로 걷어찬 놈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검찰이 자체 개혁 취지를 스스로 훼손하고 무력화했다. 이렇게 검찰을 비판하고 기소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한 맞불이다. 그런데 제가 하나 좀 물어봅시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이런 조직이 문재인 들어서 이게 만들어졌는데 옳은 겁니까? 아니, 이재용에 대한 혐의라는 부분은 그거는 수사심의위원회에 있는 평소에 뭐 언론사나 있거나 변호사 다른 업무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불려와 가지고 시민단체 있거나 한 사람들이 이 내용 몇 페이지로 요약한 걸 보고 옳고 그르고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아주 단순한 사건, 살인 사건이라든지 뭐 집회 시위를 하다가 그걸 구속해야 되냐 하는 사건 같으면 이런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은 한국 최고의 재벌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그야말로 상속세 안 내려고 그리고 재벌 총수 위치를 유지하려고 한 그야말로 온갖 머리를 쓰고 꾀를 쓴 이런 일에 대해서 심의위원이라고 다른 일에 먹고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이걸 판단해서 결정을 내린다. 이런 수사심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조차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심의위가 진행 중인 상황에 영장이 청구된 것은 최초다라는데요. 이게 불법을 했습니까? 그러면 이복형 검사, 이성윤 중앙지검장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접수됐는데 영장을 청구한 걸 불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지요. 수사심의위원회는 이재용이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장깨를 부리고 있는 거고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를 이재용이가 던진 것과는 별개로 이재용을 일반 범죄자와 똑같이 절차를 밟아간 겁니다.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한 거는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러면 잘못한 나쁜 놈들이 수사심의위원회만 요청하면 검찰은 영장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딴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변호사의 조언을 못 받아서 이거 못하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다 넣으면 검찰은 아예 영장 청구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에요. 전부 검찰에서 구속될 위치에 놓인 사람들은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하세요. 제게 말 들으면 이렇게 하는 게 위법처럼 이야기하는데 구속영장 청구는 기소를 전제로 하는 만큼 기소나 불기소를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건너뛰고 검찰이 지금 이렇게 영장을 청구했다. 제도를 악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 보세요. 이 말대로라면 앞으로 검찰이 구속할 것 같아라고 딱 느끼면 곧 구속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타이밍에 수사심의위원회를 내버리면 검찰이 구속을 하게 되면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게 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나라에요, 너무나 많은 솔직히 삼성 팬들이 있습니다. 저보고도 어제 야단이었습니다. 내 솔직하게요. 더러워서 진짜 어떨 때는 나도 이제 좀 그만할까 싶은 진짜 충동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저보고요, 좀 좋은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지 왜 그렇게 막 뭐 아주 욕도 하고 그러냐. 욕이 아니라 저는 욕 그 이상의 뭔가를 이 맹목적으로 삼성이 대한민국이다. 이재용이 신인 것처럼 떠받들고 있으면서 모든 논리로 자유시장 경제에 운운하는 인간들한테 지금 진짜 최악의 저의 저주를 들려주고 싶어요. 저야말로 자유시장 경제를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자유시장 경제라는 것은요, 누구나 상대를 마음대로 패고 돈 뺏고 뒤에서 후리치고 하는 게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라 힘이 센 놈이든 약한 놈이든 서로 간의 룰을 지키면서 하는 게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약육강식이에요.
맹수도 있고 초식 동물도 있는데 한 대 집어넣어 놓고 여기서 살아남는 놈이 최고다라고 하는 게 자유시장 경제, 그건 정글 자본주의입니다. 그런 자유시장 경제는요, 그건 자유시장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안 되고 그야말로 가장 센 놈을 위한 자유시장을 가장한 그야말로 연고주의다. 부패 연고주의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학술적 용어나 정치적 용어로서 자유시장 경제라는 것은 약한 사람도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센 놈이라고 약한 사람을 잡아먹는 반칙을 써서는 안 되고 주식시장은 반칙 없이 공정하게 운영돼야 합니다. 이번에 이재용이 한 부분은 삼바를 상장하는데 결정적으로 사기를 친 부분입니다. 그러면 자유시장 경제에서의 주식 정권시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야말로 속임수 하나도 없이 있는 그대로 공시하고 부정적인 것이면 채권이면 콜옵션이 바이오젠이 행사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채로 간주한다면 그 4조 5천억은 부채다라고 정리가 되든지 그렇게 해서 있는 그대로 공시하고 있는 그대로 재정을 해결을 이렇게 보여야죠. 자, 있는 그대로 했다면 삼바는 상장될 수도 없었어요. 계속 적자이던 삼바가 그 적자를 흑자로 회계 조작을 해서 상장된 거 아닙니까? 이게 자유시장 경제입니까? 그거 다 이해하자고요. 상속이 과해서 그렇다고요. 그 이야기를 왜 여기서 합니까? 법이 악법이라도요. 그러면 정경련이나 나서서 삼성이고 LG고 힘센 놈들이 전부 다 나서서 SK부터 상속세는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왔어야죠. 다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개별적으로 알아서 싹싹싹 손써서 다 빠져나가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상속세 높다고 걱정하는 상속할 돈 한 푼 없는 인간들이 많던데요. 이재용 상속세 걱정한다고 끌어올린 사람 중에 당신이 상속할 재산이 있는지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전부 알아서 빠져나갑니다. 어릴 때부터요, 통장 만들어주고 어릴 때부터 회사 하나 만들어서 떼주고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거 해갖고 상속세 안 내고 자식들한테 재산 다 물려준 사람 하나 있어요. 재벌들이 전부 그 사람 앞에 와서 배우러 온다고 나한테 그 사람이 입만 열면 자랑했어요. 그래서 막판에 한 방에 어떻게 할라 하지 말고 한 20-30년을 거쳐서 살살 떼줬어요. 회사를 만들고 저축한 돈을 만들고 주식을 떼줘서 키워서, 그리고 건물도 또 그렇게 해서 사모았어. 그래서 상속세를 싹 빠져나가서 나중에 조금만 내고 상속받는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들이 전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개뿔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재벌 상속세를 걱정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상속세를 낮춰줘야 된다고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서포 15조의 세부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계속해서 사업을 제조업을 하고 고용을 창출할 사람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유보했다가 고용을 창출하고 또 이 해외 나갔던 이 회사들이 다시 이 리쇼어링 들어오는 것까지 해서 자식 대해서도 더 열심히 국내에서 고용을 창출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유보했다가 하는 거를 보고 까주자. 그게 맞지요. 아니 처음부터 깎아줘서 그 사람이 기업을 할지 에라 다 팔아버리고 남한테 상속세 아주 깎아줬다가 나중에 회사 팔고 손 털어버리면, 해외 자본한테 중국 놈들한테 팔고 손 털어버리면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보해서 한 10년 20년을 보고 상속세를 매기자. 그렇게 가는 게 맞지요. 그런 주장을,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재용 문제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에 대해서요, 제가 이 숙골들은 이건 대깨문보다도 더 고치기 없다. 노빠들은 노무현이 저렇게 망하고 나니까 그 중에 일부는 정상으로 돌아옵디다. 노빠 하다가 뭐 정신 차렸다는 사람 많아요. 우리 사무실에 오는 젊은이들 중에도 그런 사람 있어요. 이 대깨문보다 숙골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내가 이번에 좀 했어요. 자, 아무리 그러더라도 세상의 진실은 진실입니다.
이 법이요. 검찰이 이걸 포기하면요. 대한민국에 그러면 검찰은 어떤 데서 정의를 세웁니까? 원래 정의는 센 놈한테 세우지 약한 사람한테 세우는 게 아닙니다.